관세가 나오고 확인되면은 셀든 뉴스가 단기적으로 될 소지도 있어요. 일주일 뒤에 그 순간에 조선주 살 것 같았어요? 팔 것 같았어요? 30을 샀는데 60을 살 것 같았어요? 아니면 60을 사는데 60 내서 10을 더 사시겠어요? 아니면 이익 실현하시겠어요? 많이 안 간 종목들이 발동을 건 게 삼성전자고 조그만 건 아니지만 센시티브하게 더 파지티브하게 반응한 거고 2차 전지도 그런 관점인 거죠. 우리 LG 엔소 같은 경우에 LFP가 차지하는 매출이요. 그 10%도 안 됐어요. 1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30%, 40%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쯤 다른 주식이 한바탕 더 돌고 쉴 때 그때 정도의 바이오를 한번 고려해 보실 수는 있지 않겠냐. 이민수의 경제토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 또 이 순환매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섹터 얘기 또 하겠습니다. 계속 그동안 순환매였거든요, 그죠? 네, 돌고 맞습니다. 돌고 심지어라는 표현이 그렇다. 기다리던 2차 전지까지 그죠? 네, 2차 전지는 못 갔었잖아요. 맞아요. 순환매가 지금 돌았는데, 근데 뭐 변수들도 좀 있고 어떤 변수들을 봐야 되며 뭐 섹터 전략은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네. 일단 지금 이 순간에 네. 그 관세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네. 한국이 오퍼한다는 거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가 조선 쪽에서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거에서 공감대가 일어났다. 그것이 유일한 게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그렇죠. 레버리지다. 네. 그럼 조선주가 가는 거죠. 음. 근데 지금 오늘 화요일 날 녹화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주가 많이 올랐어요. 트레이딩인데 지금 이 녹화하고 이것이 방송되는 순간에는 또 관세가 나오고 확인되면은 셀든 뉴스가 단기적으로 될 소지도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로 지금 급박하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펀더멘털 살아있으면 롱통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갖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죠. 근데 또 단기적으로도 눌리면 한 2, 3주만 한 달만 눌려도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이닉스 펀더멘털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도 그렇죠. 삼성전자 네. 이렇게 가면은 주가가 10% 빠지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도 달렸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알게 미국한테 오퍼하고 있어요. 근데 오퍼해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관세가 스태틀 다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조선주를 그게 녹화하고 나오는 순간 또 일주일 뒤에 그 순간에 조선주 살 것 같았어요? 팔 것 같았어요? 롱통으로 보고 3년 5년을 보면서 그 30을 샀는데 60을 살 것 같았어요? 아니면 60을 사는데 60 내서 10을 더 사시겠어요? 아니면 이익 실현하시겠어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저는 이익 실현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거는 이제 펀더멘털하고 롱텀이 아니더라도 하이닉스도 그렇게 오듯이 조선도 그럴 수가 있어요. 트레이딩하는 얘기는 지금 녹화하는 이 순간에 최근 달려온 거에 대해 제가 정당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트럭처리 구조적으로 5년 10년 거 미국하고 같이 간다는 것도 변화가 없다는 거 맞아요. 근데 주가가 미리 달렸다고 생각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한두 주 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쫓아가느냐는 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따져서 그래서 많이 안 간 종목들이 발동을 건 게 삼성전자고 조그만 건 아니지만 센시티브하게 더 파지티브하게 반응한 거고 2차 전지도 그런 관점인 거죠. 2차 전지가 최근에 뭐 왜 올랐을까요? 조선은 그렇고 2차 전지가 왜 올랐을까요? 하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한 25% 올랐어요. 25%. 그래서 알바마 같은 주가 뭐 한 달도 안 됐죠. 한 30 몇 프로 올랐어요. 물론 녹화하는 이 순간에 올해를 미국장 기준으로 10% 빠졌습니다. 또 주가가 빠지고. 그다음 미국이 이제 또 중국을 견제해 주는 거죠. 두 번째 그렇죠. 맞아요. 이게 아까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은 이제는 왜 올랐냐면은 워낙 이 사이클이 있어 리튬이 한 1년 동안 업사이클이면 다운사이클 18개월 가고 1년 18개월, 1년 18개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다운사이클 했어요. 거의 30개월 가까이. 그러니까 자율적인 반등이 일어날 때가 된 게 리튬의 원소재고요. 두 번째. 아까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ESS 전기차가 그렇게 잘 팔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를 막 한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결국은 어딘가에 스토리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ESS가 ESS는 사실은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아니죠. 네. 아닌데 네. 워낙 다른 것 때문에 주가가 망가졌는데 이게 네. 뭐지 하니까 ESS용으로 한 거는 LFP라는 우리 그렇죠. 그 NCM 말고 네. 있는데 그게 중국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을 미국 걸 안 쓰겠다는 게 방침이 세워지면서 그러니까. 26년부터 중국이 거의 90% 둘이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마켓쇼를 확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LG 엔소 같은 경우에 LFP가 차지하는 매출이요.
그 10%도 안 됐어요. 1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30%, 40%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나니까 LG엔솔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안 싸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가 내년 실적만 보면 안 쌌는데 이런 거의 가능성을 하면은 과연 2, 3년 뒤에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싼 건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안 그럴 수도 있어 하니까 보통 컨센서스 시총이 80조에서 70조, 80조 사이가 적절하다 봤는데 어느 순간 80조, 86조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많이 억눌린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뉴스가 옛날엔 작았는데 이게 붉어지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레거드 주가들이 오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삼성전자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도 롱텀으로가 단기로 보면은 가장 대장주이면서도 그 믿음이 있는 게 LG엔솔이 가장 세이프해요. 얼마 전까지는 포스코홀딩스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ESS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포스코홀딩스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철강주와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내년 넘어갈 때까지 포스코홀딩스는 현대제철하고 똑같은 철강 이슈예요. 근데 철강도 아이러니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중국 이슈예요. 그렇죠. 중국이 구조조정한다. 네, 태양광식으로. 근데 구조조정하면 효과가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고 우리도 그 그 캐나다 어디 그 중국산 어디 산해 가지고 관세 매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철강주가 모멘텀이 내년 거를 땡기고 있는 건데 포스코홀딩스가 먼저 갔죠. 근데 이제 ESS가 바텀을 따받으니까 포스코 쉬고 LG엔솔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이런 트레이딩이라는 거예요. 네. 레거드. 그래서 조선주, 철강주, 2차전지 관세하는데 이게 제가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렇죠. 조선주를 더 강하게 밀었을 텐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미국하고 협상한다, 그치. 해야 된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냐?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이잖아요, 그죠? 그 사실 보이는 보이는 거였는데 거지. 그게 이제 가시화 되고 있다, 그죠? 가셔된 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또 뭐 김동관이 뭐 나가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사실 세론이 좀 나올 게 트레이딩 단기로 봤을 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단기로 왔을 때 더 가는 걸 자꾸 지금 이 순간에 없던 사람이 들어가느냐, 갖고 있는 거를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이거 같은 다른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동차는 그 조선은 오포했어. 그 일본하고 뭐 저기 EU하고도 15% 됐어. 중국하고는 제일 까탈스러워서 미루긴 했지만 그것도 30-40% 올라갈 것 같지 않아. 만약 그렇다면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그리고 유럽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제약 바이오도 15% 됐네. 그러면 자동차 우리만 25% 갖고 땡깡 부릴까? 라는 만약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만약 우리가 조선주가 막 올라가서 조선주를 오퍼한 게 효과가 있을 거라 하면은 아이러니해도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죠. 조선주가 효과가 있어갖고 받아들여지면은 안간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주가가 15% 반영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15% 반영하냐 지금 주가가 20% 반영한 거냐면 사실 그것도 100% 클리어 컷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일본이 15% 될 때 25에서 15% 될 때 자동차도 한 15%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우리도 한 7, 8% 올라갔잖아요. 약간 그다음에 내려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전혀 안 반영된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15%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오파 조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전체적인 상호 관세가 내려가면서 그 품목 관세 내려가는 일본하고 비슷하게 내려간다는 베팅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사자 같은 용기가 있다면은 지금 거꾸로 조선보다는 자동차를 트레이딩의 한 부분으로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은 그렇고요.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트렌드는 어떤 거예요? 중장기는 노 다우시죠. 의심할 여지 없이 변압기 쪽이죠. 네. 변압기하고 원전인데요. 원전은 수주의 모멘텀이 10월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그걸 EPC 업체가 수주받잖아요. 같이 하는 거. 그게 현대건설하고 삼성 E&A거든요. 근데 그게 다 모멘텀 그 수주를 실제 받는 거는 10월 이후 3분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물론 그중에서 모멘텀이 조금 더 빠른 건 있어요. 현대건설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모멘텀이 수주 모멘텀이 빠른 거는 지금 8월 9일 넘어가면서 바로 보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삼성 E&A예요. 삼성 E&A 괜찮습니다. 삼성 E&A는 에너지 측면에서는 현대건설이나 두산 에너지 옛날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네, 삼성 그죠? 엔지니어링. 네. 이거는 아까 하여튼 모멘텀이 삼성의 삼성 그룹의 모멘텀이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화공 플랜트 중동 지역이 있고 그렇죠. 그 모멘텀이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고요. 그다음에 AI 관련돼서는 변압기죠. 변압기인데 이것도 좀 구분해야 돼요. 효성중공업이 너무 많이 갔어요. 단기적으로 부담입니다. 중장기 오케이. PER이 지금 아직은 17배이기 때문에 16배 내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마진이 효성중공업 마진이 낮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건설이 있어서. 그 마진이 한 13%, 15%밖에 안 나와. 15%밖에. 건설 때문에. 이 현대일렉트릭이 마진이 2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성중공업이 이게 뭐죠? 이 성장률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PER은 16배, 15배밖에 안 돼. 근데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20배가 넘어. 이런 거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 더 가려면은 미국으로부터 수주받은 게 더 확인이 되면서 효성중공업이 목표주가, 에너지 목표주가 딱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장기 그림은 미국 쪽에 수주를 계속 받으면 미국 쪽에 수주받은 건 마진이 딴 데보다도 2배 이상 되거든요. 효성중공업이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면은 현대일렉트릭하고 다른 것도 더 갈 수 있는데 단기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더멘틀리 중장기로 no problem. 네. 그 정도가 되고 아까 뭐 조선 지주 금융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 있어요. 오늘도 화장품이 오르죠. 근데 화장품이 오르긴 하는데 며칠 동안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요. 화장품 단기적으로 봐야 되나 중장기로 봐야 되나 애매하네. 지금은 중장기로 봐야 돼요. 예. 단기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네. 이게 품목 관세가 따로 없죠. 이거는 지금 상호 관세 지금 10%가 15%냐 20% 되냐 이러는 건데 이것도 상호 관세 영향이 있는데 20%면 아마 가격 전가할 때 조금 영향이 있을 할 겁니다. 근데 혹시 15% 미만이면 여하이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는 포트 차원에서는 AI 관련되는 그게 반도체건 전력이건 변압기가 오버웨이트는 맞고요. 지주 금융은 슬라이트 오버웨이트.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화장품은 현재 입장 중립. 그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는 언더였는데 이제 언더하지 말고 중립. 그리고 조선 방사는요. 다 좋은데 만약에 관세가 잘 해결되잖아요. 관세가 잘 해결되는 그 순간에는 조선 방사는 오히려 중립 이하로 하향.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뭐지 목표주가하고 괴리가 목표주가 100만 원인데 내가 90만 원 가서 그 뉴스를 알았어. 사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 그 얘기를 하니까 100만 원인데 90만 원 왔어. 에너지 목표주가 100만 원, 120만 원 오를 것 같아. 사면 안 돼요. 목표주가 괴리가 10%도 안 난다. 안전 마진이 없다. 그러면 이 장에서 그 종목은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맞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같은 3,200, 3,300이라도 물리기 딱 좋습니다. 빠질 때만 접근하는 거. 관세 해결되고 우리 세법 이런 게 좀 클리어졌을 때 확인하고 3,300에 사도 만약 괜찮으면 진짜 3,500, 600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은 3,300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언제든지 3,200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고려하면서 중장기 개념은 또 중장기로 보시고 네. 이런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반도체, 뭐 2차 전지, 자동차, 전력, 뭐 화장품까지 다 얘기를 했고, 뭐 굳이 하나 좀 얘기하자면 관심 있으실 만한 게 바이오. 바이오.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9월달에 베팅을 하면서 한국의 개별주나 아니면 큰 종목들 우리 알테오젠 있고 리가켄 바이오 있고 ABL 바이오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요즘은 비만 쪽은 미국에서 경쟁이 심해서 조금 이렇게 쉬고 있는데 큰 종목 중심으로 장에서 약간 소외된다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에 대한 관점이 아마 8월 말쯤에는 다시 한번 소록소록 나올 수 있어요. 우리 9월 17일 날 FOMC니까. 그러니까 8월 중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쯤 다른 주식이 한바탕 더 돌고 쉴 때 그때 정도의 바이오를 한번 고려해 보실 수는 있지 않겠냐 싶은데요. 지금은 이제 관세가 전체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아직 금리 인하는 아직 모르겠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적극적으로 나가기에는 뭐 타이밍이 더 긴급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리고 장이 대형주 장세니까 지금 그렇죠. 사실은 중소형주가 좀 가면 이제 코스닥 쪽이 가면 그렇죠. 바이오 그다음에 소부장 네. 뭐 이런 거 2차 전지. 2차 전지 이런 네. 쪽인데 그렇죠. 2차 전지 한번 갖고. 네네. 대체적으로 뭐 에너지 자체가 대형주로 가고 있죠. 중소 코스닥이 좀 소외되다 보니까 그죠. 맞습니다. 바이오가 전체가 바람이 불면서 가는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그림은 나오기 쉽지 않아요. 지금 네. 수급 구조가. 예. 몇 개 종목만 좀 날쭉하고 관심이 있는 종목.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네. 리가켄 바이오. 요 정도 규모에서 노는 것이 그나마
물리더라도 그 다음 모멘텀, 3개월 뒤 모멘텀을 기다릴 수 있거든요. 나머지 거 작은 종목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을 때, 9월 17일이니까 FOMC 다음 FOMC니까요. 우리 이제 7월 말도 아직 남았는데 그러면 한 달 전, 지금부터 한 달 뒤. 이렇게 한번 타이밍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중기적인 관점, 중기적 관점은 사실은 뭐 메가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죠, 그죠? 그럼요. 지금의 트렌드는 네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AI, 또 AI가 가져오는 에너지 혁명 이런 네네. 거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거, 그 뒤에 반도체가 있는 거고, 그죠? 네. 단기적으로는 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변동성이 있어서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 그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